예, 전산홍련 건축제도 본격적인 실기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홍련 건축제도 도입 부분에서 화면 인터페이스 클래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화면을 열고 클래식 모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문제집을 준단 말입니다. 자, 문제집을 보면은 조건을 주어줍니다. 조건. 자, 조건과 이렇게 문제집, 도면. 이 조건 표시하고 도면을 보고 최종 결과물을 단면 상세도와 남측 인면도 이렇게 두 장을 A3G로 출력을 해서 제출하는 과정이 전산홍련 건축제도 실기 최종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제란 만드는 거라든가 출력하는 부분은 차후에 마지막 강의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조건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 종목 전산홍련 건축제도 기능사 작품명 주택. 자, 요구 상황. 시간이 4시간 10분. 2020년도부터 3D가 추가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3D 작업이죠. 근데 1회, 2회가 진행된 지금 시점에서 3D까지는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조건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표를 보시면 먼저 요구사항 주어진 평면도를 보고 CAD를 이용하여 아래 조건에 맞게 다음 도면을 작도한 후 지급된 용지에 본인이 직접 흑백으로 출력하여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시오. 자,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두 개. A 부분 단면 상세도를 축척 40분의 1. 자, 서측 인면도는 축척 50분의 1로 작도하되 벽면 재료 및 배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 기초 및 지하실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자, 기초 및 지하실 벽체, 철근 콘크리트. 자, 철근 콘크리트인데 요즘에는 일체식으로 한다라는 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체식으로 하시오. 자, 그리고 벽체는 외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벽돌 0.5B, 단열재는 70에서부터 180까지. 자, 시멘트 벽돌은 1.0B, 외부입니다. 자, 그리고 내벽. 자, 내벽은 1.0B 시멘트로 한다. 자, 지붕. 자,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로 일단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합니다. 자,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시오.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물매가 주어집니다. 자, 물매가 3.5에서 10 이상. 자, 그리고 또 한 타입이 10분의 4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상이라는 개념은 유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10분의 3.5, 10분의 4. 자, 반자 높이. 자, 2300에서부터 2400까지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유형이고요. 처마 반자를 설치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반자. 자, 반자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창호. 자, 창호는 합성수지 이중창호로 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타입이 있습니다. 합성수지 이중창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쪽은 나무. 자, 바깥쪽은 수지. 자, 이렇게 나오는 두 타입이 있습니다. 자, 두 타입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방은 온수 파이프로 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알아서 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자, 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흰색은 0.3.
자, 그러면 노랑은 0.4, 빨강은 0.3, 녹색은 0.2, 하늘색은 0.3, 파랑은 0.1.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흰색을 단면으로 하라, 인면으로 하라. 이런 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공 수준에 준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자, 흰색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선, 인면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면선. 자, 그리고 노랑은 뭐다? 자, 노랑은 두껍죠. 0.4mm 정도. 자, 그러면 이거는 단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면. 그리고 우리가 빨강. 자, 빨강은 어딜 가도 일반적으로 중심으로 사용이 됩니다. 중심선. 자, 그리고 녹색, 하늘, 파랑. 자, 얘네들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공부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책을 보시더라도 각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다 다르게 조금씩 나옵니다. 그만큼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하나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녹색은 지시선이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고요. 자, 하늘색. 자, 여기서 보시면 지붕을 하늘색으로 많이 하는데, 자, 하늘색이 0.3입니다. 자, 그러면 0.3은 흰색 인면선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흰색하고 하늘색은 어느 거를 해도 괜찮다. 0.3. 자, 두께가 0.3이고 출력은 검정색으로 하기 때문에 하늘색이 지붕으로 한다, 인면선을 흰색으로 한다 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랑도 보시면은 0.1. 자, 그러면 우리가 파랑 가장 가는 선입니다. 자, 가장 가는 선은 시험 칠 때도 그렇고요. 시험 칠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마감선. 자, 마감을 할 때 마감선이나 해칭을 가장 가는 선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자, 흰색은 흰색. 자, 여기서 흰색은 인면선으로 하겠습니다. 흰면선. 자, 그리고 노랑은 단면선, 빨강은 중심선입니다. 자, 그리고 파랑은 해칭으로 하겠습니다. 해칭으로. 자, 이 기준은 사용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염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틀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도면을 이해를 하고 있다 없다, 단면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인면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선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준을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확인을 하시자면 빨강은 중심선으로 하는 거고요. 중심선은 우리가 1.3선으로 하겠습니다. 센터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거만 확인을 하시고 자, 요구 조건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을 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문제의 도면. 자, 도면이 주어집니다. 자, 도면. 자, 도면은 출제 유형에 따라 항상 달라진다라는 거 염두하시고요. 내가 한 개의 도면을 그리실 줄 아신다면 나머지 도면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요. 가끔 이 용마루선이라든가 이런 선들 때문에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관연도 문제를 한 10회 이상을 꾸준하게 해보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전산옥룡건축제도 합격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2012년도 그리고 2016년도, 18년도까지 확인해 보시면은 필기 시험의 합격률이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의 합격률은
50에서 60% 정도 된다. 자, 실기가 합격률이 다른 종목에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 건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 꼭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실기를 준비하셔야 된다. 자, 실기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거는 규칙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 자, 그럼 도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면을. 자, 도면을 봤을 때, 자, 문제집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조건. 자, 조건에 보면은 A 부분 단면 상세도. A 부분 단면 상세도를 40분의 1로 작도하시오. 자, 그러면은 A 도면에, 자, 여기 있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 자, 이 부분을 A 부분입니다. 자, A 부분을 화살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거는 그 평면도는 화면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캐드 도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페이퍼로 주어지기 때문에 종이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A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도면이다. 자, 그러면 시험 치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단 자, 화면을 보기 쉽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작성을 하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도면을 내가 밑에서 위로 보는 방향으로 도면을 자, 회전을 하시고요. 자, 그럼 내가 잘렸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단면 상세도. 자, 잘렸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고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G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라운드 레벨 땅이죠, 땅. 자, 땅이고. 자, 땅에서부터 계단, 한 계단. 자, 그리고 한 계단 더 올라가네요. 두 계단. 그리고 현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현관까지. 자, 그럼 현관 높이는 두 번째 계단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 현관의 높이는 같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단 1번, 두 번째 계단 2번.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 자,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0번. 계단이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자, 계단은 일단 잘못 이야기했네요. 자, 여기가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 계단 올라오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가 두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 계단에서 신발을 벗고 자, 요 선은 기본적인 그 논슬립입니다. 논슬립. 자, 논슬립 신발을 벗고 한 계단 더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방바닥은 기본적으로 30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계단까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계단이 왜 중요하냐면 조건을 보시면은 계단이 몇 개다라는 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본인이 판단한다는 거는 계단이 3개는 아니지만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방바닥입니다. 방바닥. 자, 방바닥 높이를 먼저 정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방바닥 높이. 자, 방바닥 높이가 이렇게 주어지면 조건표에도 방바닥 높이를 얼마로 하라라는 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방바닥 높이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계단이 2개고 현관까지.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다시 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거실도 방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도 도면으로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자, 계단은 우리가 GL에서부터 한 계단 올라옵니다. 한 계단. 자, 그리고 두 번째 계단을 쭉 올라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네요. 문이 있고, 자,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똑같은 높이. 그리고 다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높이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자, 높이를, 계단 한 개의 높이를 150으로 주어집니다. 150. 자, 그럼 첫 번째 150, 두 번째 300. 자, 여기도 300이 주어지고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집 방바닥은 450이다 라는 거를, 자, 도면을 문제집을 주면은 필기구를 가지고, 자, 여기다가 450이다 라고, 그라운드 레벨이 450이다 라고 미리 적어 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잘렸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지금 잘렸는 부분이 용마루선입니다. 용마루. 자, 이 용마루라는 거는 우리가 지붕을 봤을 때, 자, 지붕을 봤을 때, 자, 이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높은 부분.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용마루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집에 따라 교재에 따라 용마루선, 뭐 처마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용마루라고 일단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가장 높은 부분을 보고 우리가 용마루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문제집으로 주워 가겠습니다. 자, 용마루선이 여기서 주어진다. 자, 용마루선.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용마루선을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주변의 치수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용마루선의 거리는 지금 밑에 하부에 4,4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1,500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 자, 1,500 정도로 용마루선을 벗어난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보시면은 이런 치수를 참조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오늘 1강의이기 때문에 자, 가장 기준이 되는 자, 벽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벽체, 기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단에 무거운 하중을 가지고 있는, 자, 무거운 하중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때는, 자, 무거운 하중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때는, 자, 자,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무겁다. 위에 이 주택이. 자, 그러면 밑에, 자, 여기가 GL이죠. 땅. 자, 이 GL을 기준으로 이만큼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만큼. 자, GL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 우리가 공사 현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구리를, 콘크리트죠, 그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이만큼. 근데 콘크리트만 타설을 해서는 지반이 약하죠. 지반이 많이 약해져요. 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사이에 철근을 깔아줍니다. 철근. 그리고 뭐 기존 경우에 따라 와이어 메쉬도 깔아주고요. 자, 하중이 상당히 하중을 많이 받는 구조체 같은 경우는 온통 기초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한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벽을 따라 기초가 주어집니다. 벽을 따라. 자, 위에 상부에 보시면은 벽을 따라 GL 밑으로 기초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기초를 보고 우리가 줄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기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2006년도부터 통합이 되고 시험 문제 유형이 지금까지 항상 줄기초가 주어집니다. 줄기초가.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줄기초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줄기초와 바닥이 일체식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초입 부분으로, 자, 이 줄기초를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초를 하고 난 후에 바닥을 작업을 하고 벽체를 진행하고 지붕을 진행하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초. 자, 그럼 줄기초를 하기 전에 문제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조건표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자, 조건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자, 조건은 제가 앞전에 제시해놓은 조건은 단열재가 7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벽은 1.0B, 외벽은 0.5B.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은 항상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유도리 있게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 외벽은,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도면을 보시면은,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게 내벽입니다. 자, 그러면 내벽은 앞전에 조건에 보시면은 1.0B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의 벽돌이다 라는 말이죠. 자, 한 장의 벽돌은 그 표준으로 보자면은 190이지만 우리는 200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벽돌 한 장. 자, 200. 자, 그리고 단열재.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단열재. 자, 이거는 외벽 단열재. 자, 단열재는 최근 나오는 유형을 보면은 단열재가 120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뭐 80도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은 120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열재를 80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자, 외부는 벽돌 한 장을 0.5B로 해라. 0.5B. 자, 0.5B다 라는 거는 벽돌의 2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의 반틈인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 자, 그러면 이 벽의 전체 두께는 200의 100의, 자, 300. 벽 두께가 300이고, 자, 마감재, 단열재까지 해서 420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 두께는 420입니다. 벽 두께는 420. 자, 그러면 지금 먼저 뭘부터 작업을 하냐면, 자, 요 부분. 자, 벽이 지금 이렇게 문이 있는 부분에 하부에 내가 잘렸는 부분만 작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 자, 벽은 보이진 않고 현관 문이지만 기초 부분은 위에 있는 조건을 충족을 하고 밑으로 기초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줄기초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레이어. 자, 레이어. LA. 자, 레이어 부분을 켜고요. 자, 뉴. 자, 뉴. 자, 레이어 1번. 자, 여기서 처음에 작업하시는 분 중에 뭐 인면도다. 자,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 타이틀명을 주는 거는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죠.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자, 인면도는 흰색이다 라고 앞전에 우리가 조건을 정해졌기 때문에, 자, 인면도는 흰색이다. 그리고 라인 타입은, 자, 여기 보시면은 솔리드 라인이다. 자, 실선이다 라는 의미죠. 그죠?
자, 인면도고. 자, 그리고 레이어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단면도. 자, 단면도. 자, 색깔은 우리가 단면도는 노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new. 자, 중심선. 자, 중심선입니다. 자, 중심선은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유일하게 라인 타입을 자, 센터 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센터 라인이 없네요. 자, 그럼 로드 길을 찾아 들어갑니다. C 센터. 자, 뭐 현장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시험을 준비한다면은 센터를 지정합니다. 센터.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다시 또 레이어. 자, 이번에는 자, 해칭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칭이나 해칭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해칭. 자, 해칭. 자, 해칭으로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파랑. 자, 해칭은 비단 해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마무리선, 마감선도 해칭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제가, 자,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인면도 노랑, 단면도, 인면도 흰색, 단면도 노랑, 중심선 빨강, 해칭, 파랑. 자, 그리고 라인 타입의 두께. 자, 해칭을 할 때 우리가 두께를 0.1로 하라. 중심선은 뭐 0.2로 하라. 인면선은 0.3으로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 두께를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력할 때 선 두께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머지 하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선 두께가 그 마감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차후에 진행을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면 그때 다시 선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정하는 방법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레이어가 마무리가 됐다라면은 X를 하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